자, 45도, 45도는 1대 1대 루트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 1분의 1이 돼서 요 m 값은 그대로 1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60도는 2대 1대 루트 3이 되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1분의 루트 3이어서 결국 기울기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외워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밖에 없으니까 이거 나오면 그때 기울기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울기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거죠. 네, 요것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책에 나오는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이고요. 자, 확인 문제 바로 연습해 볼게요. 확인 문제 연습해서 풀어보면, 자, 확인 1번. 기울기가 3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5인 직선. 쉽죠? 3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2번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자,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 그 다음에 y절편이 2라고 했습니다. 자, 60도일 때 아까 기울기 몇이라고 했죠? 루트 3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루트 3x 쓰시고 y절편 그대로 2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주면 그 조건을 토대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기울기와 y절편, 두 번째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와 그리고 y절편을 줬을 때 식 세우는 거 연습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받아들이면 뭐 질문할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있으면 질문하라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자, 없으면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식 구하기 두 번째 파트. 자, 그럼 다음 파트는 어떤 거냐?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자, 말 그대로 뭐가 주어지냐면 기울기와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냐라는 거죠. 자,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기울기가 m 이렇게 주어지면 직선 방식은 우리가 기울기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이제 x1을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인수화를 시킵니다. 자, 인수화를 시키면 내가 여기다 x1을 넣었을 때 없어지고 y는만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괄호치고 x 빼기 x1을 잡아준 다음 그 뒤에다 y1을 집어넣으면 x1 넣었을 때 y는 y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너네가 두 번 일을 하지 않겠죠? 보통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y는 mx 플러스 뭐 이렇게 세팅하고 지난 점을 대입해서 연립해서 결국 또 그걸 대입했습니다. 근데 그게 두 번 일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게끔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식을 세운 게 바로 고등과정의 식이에요. 중등과정은 이렇게 한 다음에 대입을 했다면 고등과정은 그런 거 없이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갑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2,1을 지남이라고 했을 때, 자,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의 그 기울기 쓰시고 2가 들어갔을 때 0이 되게 하는 인수 x-를 쓴 다음에 바로 1을 집어넣으시면,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더하기 1에서 7 금방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형태의 직선의 방식 구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게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파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뜻인데, 자, 이거는 어쨌든 지나는 점도 나왔겠다. 기울기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되는데 이게 두 개의 점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총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질문 던져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 y축과 평행하게 되버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x축과 평행하게 되는 형태. 자,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너네가 제일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 그럼 이때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접근하시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x의 증가율이 없어요. 그럼 기울기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애초에 너네가 이런 경우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x의 증가율이 0인데 0분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얘는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 x의 증가율은 있지만 y의 증가율이 없기 때문에 뭐분의 0은 0이잖아요. 얘 기울기가 그래서 0이거든요. 기울기가 0이라서 y는 0에 x 뭐 한 다음에 뒤에 뭐 하면 결국 여기 있는 y 값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선생님이 1,3하고 만약에 5,3이라고 했다면 여기 1 넣고 3 하면 결국 y는 3만 나오는 거예요. y는 3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울기를 못 구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기울기를 구해서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별도로 따로 나옵니다. 별도로 따로 나오는데요. 이건 애초에 우리가 지금 적용시키는 2번 파트의 얘 파트랑은 전혀 다른 형태로 너네가 증명이 되는 형태죠. 즉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기울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애시당초 너네가 이렇게 x축의 수직, y축의 평행이라고 해. 자, y축의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애시당초 구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그렇지만 무조건 너네가 여기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의 무슨 좌표, x좌표를 확인해 보시면 이 x좌표가 자연스럽게 x는에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항상 얘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직선의 방식은요, y에 상관없이 항상 x가 몇이죠? 그래서 얘는 x는 2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네가 자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x가 항상 2죠. 여기 있는 거는 y에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여기 x는 항상 2야. 그렇죠? 여기 있는 좌표들은 모두 다 2,2,2,2로 되어 있잖아. y에 상관없이. 이건 그래서 우리는 이걸 x는 2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거는 너네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서 이 직선은 그냥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이 직선은 x는 하고 이 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고요. 같은 원리대로 얘는 뭐냐면 얘는 y가 항상 3이에요. y가 항상 3이에요. x에 상관없이 항상 y가 3이에요. 그래서 y는 3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너네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y축과 평행한 이 직선은 x는 뭐고, 그리고 x축과 평행한 이 형태식은 y는 뭐다. 그리고 요 좌표들은 점 하나만 너네가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죠.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해당 사항이 이제 없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형태는 기울기를 구하시고, 기울기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기울기를 구하시고, 기울기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충분히. x2-x1분의 y2-y1. 근데 조심할 게 있다면 빼는 순서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 뺐는데 여기서 이거 빼면 안 되죠. 빼는 순서를 여기서 이거 뺐다면 여기서 이거 빼야지 정확하게 기울기가 완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지나는 점 뭐 이걸 선택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x 빼기 x1, y1에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되고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 이제 주합 과정이 있어요. 자, 3,-2와 5,1 두 개의 점을 한번 지나는 직선의 방식으로 해보면 기울기는 5 빼기 4.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얘도 여기서 이걸 빼야 돼. 1 빼기 마이너스에서 2분의 3이고, 자,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요거 선택해서 x-5 플러스 1 하시면 직선의 방식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여기 1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도 한번 구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절편이 뭔지 알죠? 절편이라는 건 상대방 문자가 0일 때 그때 값이 바로 절편입니다. 자, x절편이라는 거는 y가 0일 때 x의 값이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 절편 두 개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건 그래프로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보통 학생들은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냥 이거 두 개적으로 바꿔서 하시면 안 됩니까? 마이너스 2,0과 0,3으로 바꿔서 주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는 더 간단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절편들을 x절편은 밑에다 넣고 y절편도 밑에다 넣고 그에 해당되는 문자를 각각 위에 쓰시고 더해서 1이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x절편은, 자, 여기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라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 똑같아 하시면 되거든. 그리고 y절편이 우리가 지금 3이잖아? 그럼 얘가 x가 0일 때 여기 몇이어야 돼? 자기 자신 3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절편 두 개를 밑에 깔아주는 거지. x의 그 다음에 y의 분모에다가 각각 깔아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로 만들어준다 이거지. 근데 이게 되게 편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때 이제 이런 것도 너네가 또 시험에 나오는데 이때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교의 넓이를 묻는다면 이때는 이게 완벽하게 숫자가 나왔지만 문자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넓이는 자, 이렇게 식을 세워주겠다. 2분의 1 절대값 AB. 왜냐면 이게 너네가 알다시피 양인지인지 몰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물어보는 건 x절편과 y절편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묻는단 말이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x절편과 y절편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 자, 그럴 때는 이제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에 맞게끔 너네가 식을 세워서 풀어준다는 거지.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여기서 우리가 5개의 조건을 주고 그 5개의 조건에 맞게끔 직선의 식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이거는 한 장 넘겨서 232쪽까지 나와 있고요. 자, 거기 확인 5문제 있을 겁니다. 확인 5개 문제. 자, 가볍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풀기 전에 너네한테 먼저 시간을 드릴게요. 자, 한번 5개 풀어보시고요. 그럴 때가 정신이 없네. 자, 다 확인해 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보고 볼게요. 1번 기울기가 3이고 1,4를 지나는 직선 3 쓰시고 1,x-1 4. 자, 전개하시면 3x 플러스 1. 자, 2번 x축에 평행하고, 자, x축에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y는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나는 점에 y좌표만 딱 넣으면 된다. y좌표가 몇이지? 3. y는 3. 자, 3번 두 점 2,5와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기울기 여기서 이거 빼도 되고 여기서 이거 빼도 되고 2에서 마이너스 뺄게. 그럼 5에서 2 뺄게요. 자, 3분의 3 기울기 1이 되고요.
2, 5 지나는 걸로 할게요. x-2 플러스 5에서 x 더하기 4.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두 점. 근데 자, 이 두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똑같은 이 두 개 점을 연결시켰다면 당연히 얘는 x는 3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형태. x절편이 4,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4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y는 1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더 이상 뭐 이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죠. 자,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섯 개 한번 다시 세워봤고요. 자, 개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또 나왔는데요. 이거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232쪽에 옆에 오른쪽에 한 직선 위에 점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잠깐 중요한 표시 좀 해주시고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이라고 1번 나왔니?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 자, 이런 거거든, 너네. 자, 이게 지금 딱 봐도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는데, 자, 이거랑 똑같은 표현법이 자,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도록 이라고 말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바꿔가지고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게끔 말을 바꿔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그 밑에 나왔지만, 자, 1번 세 점 중에서 임의로 두 점을 택하여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기울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세 점 중에서 내가 임의로 두 점, 아무거나 두 점, 이렇게 두 개의 점, 또는 이렇게 두 개의 점, 또는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그때 기울기는 항상 어떻다는 거야? 같다. 그게 결국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이기도 하고,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나머지 한 점이 존재한다. 맞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나머지 한 점이 존재한다. 그지?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게 맞겠고요. 마지막으로 3번. 3번의 별표치고요. 그 중에 3번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을 때. 생각해봐.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유일하게 뭘까? 저렇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죠. 맞아요? 자, 이렇게 너네가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세 점이 한 직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에 대한 문제 해법은 뭐죠?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는 어떻다?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준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끝. 이거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니까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번 개념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개념하고 이제 문제 풀면 오늘 할 거 끝나요. 오늘 문제 4번까지 풀 거예요. 자, 개념 3번 보시면은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개념 3번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직선 체계를 다 말해봐. 얘는 분명히 직선의 방식이 맞아. 자, 그럼 얘가 직선의 방식이 맞다면, 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나올 수 있는, 자, 이 함수요. 이 함수가 나올 수 있는, 이거 좀 그렇다. 이거는 이제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방정식이라고 했지. 이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 그래프, 이거의 그래프를 너네가 다 말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일단은 너네가 그려봐.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봐. 자, 이거는 너네가 방정식이지.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 이거의 방정식을 아마 함수화 시킬 거야. 함수화. 함수로 바꿔주면 아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유가 얘가 함수로 바꾸면 1차 함수가 돼. 1차 함수가 직선이거든. 그래서 얘는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 체계라 해서 직선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직선의 형태 체계는 몇 가지가 있냐? 맞춰보라고 하지. 직선에 나올 수 있는 체계는. 자, 그리고 나한테 말해주면 돼. 뭐만? 종류만 말해주면 돼.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리고 그림만 보여줘. 그림만 보여줘. 자, 나온 사람, 찾은 사람. 찾아, 지금 하라는 거야. 자, 쟤가 나올 수 있는 직선. 직선이야, 직선. 직선의 체계는 몇 가지가 있고, 그 몇 가지가 뭐뭐뭐뭐인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떨 때 얘네들이 나오는지도 알려주면 참 좋겠지. 나온 사람 몇 개고, 이렇게 그림 몇 가지다라고만 보여주면 돼. 실제로 저기서 너네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꽤 있어.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금 시켰지만, 만약에 시험지가 이렇게 나왔어. 얘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는지 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케이스라서 이거를 일단 해야 돼. 해보고 나서 너네가 응용할 줄 알아야겠지. 자, 답 나오시면 몇 개? 몇 가지? 몇 개 나오지? 세 가지가 나오지, 세 가지가.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일 때. A와 B가 모두 0이 아닐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치? 그치? 둘 다 0인데도 돼? 안 될까? 안 될까? 둘 다 0이어도 되지, 사실. 그래서 사실은 총 4가지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A가 0이 맞고 B가 0이 아니면 어떤 꼴이 되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결국 Y는 하고 상수꼴이 돼버려. 그래서 이거야. 근데 걔랑 얘랑 사실은 똑같아.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C고 얘는 Y는 0일 뿐이야. Y는 0이 아니구나. 그냥 C구나, C. C가 되는 형태라 가지고 이거는 얘기를 못하지. C는 0이라는 것 자체를 말할 수는 없겠다. 자, 이거는 얘기할 수 없네. C는 0이니까 이건 빼고 어쨌든 요거 케이스 첫 번째 나오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C여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둘 다 0이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뭐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가지 형태 이렇게 나와. 자, 그럼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을까? 이런 거는 이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결국 경우는 이렇게 따지는 거야. 경우는 A가 0일 때와 C가 0일 때 A가 0일 때와 C는 0이 아닐 때 A는 0이 아니고 C는 0일 때 둘 다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럼 A가 0이고 C가 0이면 Y는 0이야. X축이지 뭐 쉽게 말하면. 그리고 A가 0이고 C가 0이 아니면 Y는 마이너스 C. 이것도 상수함수야. 근데 얘는 X축, Y는 0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C고 자, A가 0이 아니고 C가 0이면은 Y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둘 다 0이 아니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뭐 이런 형태, 너네가 알고 있는 흔히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럼 얘는 못 나오는 게 뭐죠? 안 나오는 게 뭘까요? 뭐가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와요. 왜 이게 안 나올까요? Y가 절대 소구되지 않으세요.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여기서 만들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해서 5개 보기 중에 정답 X는 뭐? 이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만들 수 있는 형태를 만들 때는 이렇게 0, 0이 아닐 때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너네가 이런 직선의 형태에 대해서 문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둘 다 0이 아니라는 전제조건 깔리고 할게요. 자, 이 직선의 형태는 총 몇 가지 형태가 나올까요? 자, 0이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 총 4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자, 4가지 형태는 이렇게 4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4가지 형태에서 너네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A, B, C에 대한 바로 부호거든요. A, B, C에 대한 부호인데 보통 학생들은 여기서 얘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친 다음에 자 이거와 이거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얘는 기울기가 든다고 그러죠? 증가하고 있는 형태니까 양수예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A, B의 곱은 0보다 작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Y절편을 보면은 얘는 Y절편이 얘는 양수, 얘는 음수인데요. 자, 양수일 때는 얘가 양이 되기 위해서 BC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얘는 BC가 음수가 되고요. 자, 얘는 이제 Y절편의 음수니까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BC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BC의 곱은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가 따지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따지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다 보니까 얘가 음수가 되려면 AB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 Y절편 아까 양수였으니까 BC는 0보다 작고 음수니까 BC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따져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만 너네가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외에는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총 이제 4문제인데 이걸 다 한 번에 하긴 힘들 수 있으니까요. 2개씩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2개씩 잘라서. 자, 필수형 1번과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필수형 1번, 2번 볼게요. 자, 1번을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는 A, B의 중점을 지나고 라고 했어요. 자, 중점은 우리가 더해서 2로 나온다고 앞에 배웠죠? 3하고 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4, 1하고 마이너스 3 더해서 2로 나누면 자, 지나는 점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몇이라고 했죠? 2. 그럼 공식 기울기 쓰시고요. 지나는 점을 자, x는 인수화시켜서 x 빼기 4, y좌표는 그대로 넣어서 2x-9가 됩니다. 자, 다음 2번째 볼게요. 2번은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길이가 30도. 탄젠트에 집어넣어서 내가 외워달라고 부탁했을 거야. 기울기 몇이 되죠? 3분의 루트 3도 되고 루트 3분의 1도 되고. 자, 그러면 난 3분의 루트 3으로 진행하고요.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x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2를 해서 3분의 루트 3x에 곱하면 마이너스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3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끝이에요. 자, 다음 이제 필수형 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필수형 2번은 1번. 자, 마이너스 7,1과 그 다음에 3,6을 2대3으로 내분하는 점과 자, 내분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고 2, 3은 6, 마이너스 3, 7에 21 2, 6, 12, 3, 1은 3 자, 2대3 내분한 결과에 의해서 5분의 마이너스 15 5분의 15 자, 이 점과 그 다음에 몇 콤마에서 지나는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알아봤니? 자, 그러면 기울기부터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 빼면 1분의 6 빼기 3 그래서 기울기는 3이 되고요. 자, 지난 점은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면 얘를 선택해서 x 플러스 2 더하기 6 해서 3x 더하기 12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방정식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너네가 정리할 필요 없이 여기서 끝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거는 아마 너네가 이제 느끼시겠지만 0,0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절편입니다. 이건 x절편이고요. 이거는 y절편이에요. 자, 그러면 식은 다 이렇게 세울 거예요. x절편 2분의 x, y절편 b분의 y는 1.
자, 근데 이것이 뭐와 같다냐? 이거와 같다라 이거죠. ax 더하기 2y는 3이라고 했어요. 자, 몇 곱하면 되는 거죠? 3 곱하면 돼요. 1이 3 됐으니까 3 곱하면 2분의 3. a는 2분의 3이에요. 자, b에다 3 곱한 b분의 3이 2래요. b는 몇일까요? b분의 3이 2래요. b는 뭘까요? 자, 그래서 a와 b 값은 모두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해서 정답은 3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유형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5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내일 남아서 할 때 나한테 종이 받아가세요. 내가 나눠준 종이다만 한 것만 인정합니다. 알겠죠? 집에서 미리 하거나 그런 건 인정 안 돼요. 자, 1분 뒤에 풀이하고 끝낼게요. 그럼 내일은 이제 그 뒤에 거 이어서랑 모의고사가 좀 어쨌든 집중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2개 꼭 챙겨주시고요. 자, 해설지 지금 나눠드릴게요. 뭐 깜빡할 겁니다. 혹시 안 풀어보셨다면 오늘 꼭 가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풀이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질문. 자, 질문해 보세요. 5문제 질문. 이거 꼭 질문해야겠다는 거. 질문. (1-2) 1-2번하고 1-3번.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없으면은 뭐 풀게요. 자, 이 문제 되게 괜찮죠? 자, y는 루트 3x 마이너스 3 루트 3은요 x 절편이 정확하게 3입니다. 자, 여기 3,0을 지나가요. 여기를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기울기 루트 3이 바로 아까 말했던 탄젠트 60도죠. 자,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을 정확하게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60도를 2등분하면 몇 도가 될까요? 자, 30도가 돼요. 자, 그럼 기울기만 바꿔내는 겁니다. 기울기만 뭐로 바꾸죠? 네, 3분의 루트 3. 자, 3,0은 그대로 지나가기 때문에 x-3.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만 바꿔내는 거죠. y 어차피 x절편 3,0 그대로 지나가니까 똑같이 지나간 점으로 풀어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3번. 자, 이상면을 지나지 않을 때, 자, 너네 그거 알고 있나요? 직선이 이상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 자, 여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기울기는 무조건 증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면을 지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기울기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딱 하나로 고정돼요. 감소하면 무조건 이상을 지나요.
어떻게 하든 지나요. 이사는. 근데 진다면 안 지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사를 안 지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울기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기울기가 0인 경우도 있어요. 기울기가 0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또 마찬가지로 y절편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통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절편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통합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상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m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절편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는 여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m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최근에 배웠던 부등식 파트. 제곱에서 1 된 숫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m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합쳐주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른 질문 더 없는 거 맞죠?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어렵고 나머지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거라서 아마 혹시 못 풀었어도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내일은 이어서 3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